이 학교는 트렌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학교는 트렌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거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광고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거준 여자가 드디어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 영상들이 컨설턴트 교육용 영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거나 학생들이 보기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개설을 해서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한번 볼까요? 이화여자대학교 전용 방법과 여기 한광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소서를 제출한 전형이라는 점. 특기자 어학이랑 과학의 경우 지금 자소서 대체 서류로 활동 보고서랑 증빙 서류가 들어가네요. 모든 학생들에게 다 면접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성적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여기를 지원시킬 텐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촬영할 때 여기 합격자들 내신 평균이 1.48 정도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달라고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 있는 전형, 미래인지나 노수 전형, 최저 없는 전형, 특기자 전형과 고교수련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인문, 자연이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입결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이 수능 전일 때 특기자의 전형은 수능 전에 이제 면접을 보고 발표가 훨씬 더 빨리 나겠죠. 고교추천 전형도 수능 전에 면접 본다는 점이 독특한데 그래서 수능 한 달, 한 4주 전 정도 보니까 수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성적만 된다면 여학생이라면 여기를 한 1.4나 1.5 학생이라면 반드시 쓰게 할 겁니다. 받쳐주는 포트로. 그래서 입시 거준 여자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컨설턴트용 교육이, 이제 인스타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이제 직관적이고 쉬운 내용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꼭 살펴서 보시고 개별적인 입시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 더이시플렉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촬영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수의대를 제가 보낸 적이 있고 또 이제 여기 초등교육과가 있어서 그래도 그쪽도 계속 보내게 되더라고요.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 확대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이건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근데 인원수 자체가 그렇게 많은 변동이 없어서 또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되고 있는 게 전체적인 트렌드라 그랬죠. 그래서 요번에 그 등급을 완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 데는 앞서서 얘기했던 전북대가 등급 강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트렌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집요강 디자이너 딸 뽑아야겠죠. 제 보기에는 모집요강 디자이너를 돈을 비싸게 주고 그 외주 인력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돈을 비싸게 주고 좋은 인력을 구해서 정직원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든 모집요강은 좀 돈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학교 전체에 대한 이제 얼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입학처를 운영한다면 모집요강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 거예요. 일반 학생의 모집 인원이 578명, 지역인재가 273명으로 약 반수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226명 정도 선발하는데 이 아래에 있는 기회균형, 평생학습, 재직자, 농어촌, 특성화고, 특수교육, 재직자 2 이렇게까지 전부 다 학종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이 독특하죠. 그런데 일반 학생 전형은 면접을 보지만 여기 있는 전형들은 오로지 서류평가만 하고 쭉 예비번호로 선발을 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저는 사실 다 면접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학교에서는 이쪽 학생들은 그냥 면접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전형 일정 살펴볼게요. 9월 10일 6시까지 보시면 이제 하시면 되고, 좀 독특한 점은 자소서 입력일을 되게 늦게까지 9월 19일까지 입력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주대학교의 뭐 학과를 좀 바꾸는 경우라면 그렇게 자소서를 나중에 수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모집인원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집인원표 살펴보시면 지금 일반 학생, 지역인재 이렇게 학생부 교과 위주로 짜여져 있고 학생부 종합은 일반 학생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 학과에 10명 이상 뽑는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제주대학교는 정말 딱 2개 학과만 도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요 교육과 사범계열, 네, 여기 초등교육과가 제일 인기가 많죠. 114명이나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전형을 위에 잠깐 올려보시면 이제 일반 학생, 지역인재 이렇게 두 개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종합전형을 몇 명 보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초등교육과는 30명 31명씩 지역인재, 일반인재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종합전형인데 거의 유일하게 10명 이상 선발을 종합전형으로 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인기 있는 수의학과가 있죠. 수의학과는 총 인원수 40명 선발하는데 일반 지역을 각각 9명, 8명씩 선발하고요. 이제 종합전형은 2명밖에 선발 안 하니까 되게 인원수가 적죠. 근데 여기는 의예과도 있는 거 아세요? 의예과도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근데 왜 의예과를 제가 보냈습니다 얘기 안 하냐면, 전 제주대 의예과를 합격할 수준이면 다른 데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제주도까지 갈 필요 있느냐, 집 근처에서 의대 갈 수 있으면 가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다른 지역으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시형 컨설팅 할 때 이제 제주대 의예과는 좀 안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제주대 수의예과는 왜 쓰냐면, 제주대 의예과보다 좀 한참 밑에의 비교과라든가 내신 그리고 최저 이런 정도라면 수의예과를 오히려 좀 상향으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호학과도 70명 선발하고 각각 12명에 22명,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7명 선발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의예과는 어떤가요? 의예과는 총 40명 선발하는데 일반적인 그 교과 최저 전형으로 14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과 6명, 그리고 학종으로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독특하네요. 그죠? 나머지 20명은 어디서 뽑을까요? 네, 정시로 뽑습니다. 네, 교과 전형입니다. 60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수 선발을 하고요. 여기 의예과도 요번에는 저는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전년도까지는 거의 제주대 의예과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요번에는 제가 좀 공략을 해서 면접에 해서 조금 이제 의예과 가기 힘든 내신이라도 합격을 시켜보자, 이런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의예과의 입결이나 충원 번호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 현재 보니까 수의학과는 7명 빠지고 간호학과는 12명 빠졌다는 게 나오는데, 의학과는 몇 명 빠졌는지를 안 밝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3, 4명은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록에는 현재 없어요. 기록에는 현재 없고, 제가 여기 수의회를 막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의회는 지역인재 위주로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무려 수의회 입결을 살펴보면 평균이 2.99, 문 닫은 학생도 아니네. 상위 80% 내신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보냈던 케이스는 내신이 3등급 대였는데 수의대를 간 케이스고, 그 친구는 일반고긴 한데 조금 공부 잘하는 일반고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일반고 3등급이 수의대를 갔으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그렇게 낮은 학생이 있었는데,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한 1.6에서 1.7 정도는 돼야 합격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인재로 넘어왔는데요. 지역인재 의예과는 면접고사 성적이 일단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학생부, 2학년 학생부, 1학년 학생부 성적으로 나눠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교과 지역사회 배려 전형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픈 학생들을 좀 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인재 기균 막 4배자 이렇게 복잡하게 쪼개져 있어서 학생들이 보시기에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제주대에서 제가 컨설팅 대치동에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의가 들어온 거는 초등교육과랑 수의학과 그리고 의예과 정도까지밖에 없었고, 저는 주로 수의학과를 이제 가장 낮은 내신을 합격시킨 그런 보유를 갖고 있고, 의예과의 경우에는 제주대 의예과를 쓸 정도면은 조금 더 위의 학교를 합격을 시켜서, 실제로 제가 제주대 의예과를 꼭 지원해라 이런 적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지원을 시켜볼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회사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볼 게 없어요. 그렇게 볼 게 없고, 종합전형도 이제 학교 사이즈에 비해서 266명이면 정말 적은 인원수고, 과별로 나누면은 막 아까 우리 봤듯이 초등교육과 12명인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2명, 5명 그 정도 사이예요. 그래서 저는 유전형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학과, 의예과, 수의예과, 초등교육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과는 저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지역인재가 된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쓰세요. 낮은 내신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특히
물 건너서 가는 곳이다 보니 지역 인재와 일반 학생의 내신 그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셨죠? 모집 요강에서 그러면 의대랑 수의대 보낼 때 자소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소서의 반영 비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자소서가 보시면 되게 독특하게 돼 있지 않나요? 자, 일반 전형과 그 다른 전형이 자소서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제가 요거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전형은 일반 학생, 기균, 농어촌, 특성화고 출신자, 특수교육자는 이 형식의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공통문항이 지금 쭉 나오죠. 1, 2, 3번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자율문항이 있어요. 자율문항이 바로 제주대학교의 이 학과를 선택한 동기와 입학 학업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자소서 입력 기간이 다른 학교보다 좀 길어요. 9월 10일에 원서 접수 마감인데 거의 9일이나 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자소서를 잘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이니까 성적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자소서를 잘 써서 1차를 붙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한 밑에 보시면 평생학습자, 재직자, 재직자 2 전형은 아예 문항이 달라요. 제주대학교 학과를 선택한 동기와 입학 학업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이게 4번이었는데 이게 1번으로 아예 오게 된 거죠. 그리고 1번이 이렇게 크게 돼 있고 2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 전형의 사람들은 그냥 천자만 자소서 쓰고 끝나는 거죠. 일반적인 학종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큰 만큼 이 전형들도 천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상당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제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스타도 많이 놀러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을게요. 클릭해서 보면 이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 그 상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시지원 컨설팅이 되게 다들 급박하거든요. 수시지원 컨설팅을 8월에 받는 게 아니라 수시지원 컨설팅 먼저 받고 계획을 세우고 자소서 하고 생기부 마무리까지 진 다음에 다시 재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제주대학교의 경쟁률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